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몰빵. 네, 박지훈입니다. 네. 너무 덥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운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에어컨을 분명히 틀었는데 땀이 계속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덥구나.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2시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처음 왔다. 처음 오신 분들 많네요. 좀 불편하시죠? 어색하고. 네, 표정이 안 좋으셔서 불편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은 다 그렇죠. 어색하고 불편하고 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9년 전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얼굴이 불편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 뉴스킨이랑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했던, 그리고 제가 9년을 사업하면서 이해했던 뉴스킨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대안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 자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자유. 질문 좀 바꿔서,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어요? 이런 질문 좋아해요? 싫어해요? 처음 오셨어요? 네. 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친숙하지 않다면 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많이 있으시네요. 뭐가 갖고 싶으세요? 뭐 가방이 갖고 싶으세요? 차가 집이 갖고 싶으세요? 꿈이죠. 진짜 꿈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꿈이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뭐 골프 배우는 거. 또 뭐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많죠. 또 되고 싶은 게 있나요? 어렸을 적에 내가 뭔가 포기했던, 하지만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돕고 싶을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꿈들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갖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했죠. 이유가 뭐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시간. 갖고 싶지만 못 사. 왜? 돈 때문에. 하고 싶지만 못해. 왜? 너무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꿈이라는 것,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걸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삶이 있다. 근데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더라. 근데 그 필요한 돈이 한 달에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면 그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난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00만 원이란 돈이 일하지 않아도 나한테 따박따박 매달 들어온다면 그게 경제적인 자유예요. 누군가는 30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50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만 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건 누구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방금 얘기 드린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진짜 원했던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얘기할 때요, 경제적 자유를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쓰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SNS만 틀어도, 유튜브만 봐도, TV만 틀어도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경제적 자유를 드러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드러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전하죠. 어떻게 도전하죠? 대부분이 내가 만약에 월 300만 원에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고 싶다. 근로소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해야지만 300을 번다면
일해야지만 300을 번다면 나는 돈을 벌지언정 시간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적금을 해서 내가 오피스텔 한 3개 정도 사겠다. 오피스텔 2개 내지 3개 정도 사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월 300 정도 일하지 않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 가능하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죠? 주식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사서 내가 배당금으로 한 300만 원을 만들어야겠다.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300을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를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창업을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유명한 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베스킨라빈스를 하나 창업해서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진 않지만 직원을 두고 오토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앞서 제가 얘기드린 대표적인 부동산, 배당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경제적 자유를 도전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지금 자본이 부족해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초기 투자본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초기 투자본이 없고 리스크가 없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 왜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까지 그런 걸 이해하고 나서 9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보자고. 근데 대표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반응이 크게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쁜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 그거 빚질 수도 있잖아. 다단계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인가? 과연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야,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거 파는 거잖아. 야, 너나 팔어. 나 파는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파는 거잖아. 네. 만약에 파는 게 아니라면 왜 파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했을 때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디에 물어보죠? 인터넷에 물어보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제가 크게 3단락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 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네,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키워드만 뽑아보면요.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다.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우수하고 재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래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죠? 감사해요. 그런 리액션 좋아합니다. 피라미드 하면 느낌이 오죠? 좋은 것 같지 않다. 피라미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단락.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영업,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생각하죠. 영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세 단락을 얘기 드릴 건데요. 크게 첫 번째, 제품이 왜 우수한가? 왜 피라미드하고 다른가? 왜 영업과는 다른가? 이렇게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이 왜 우수한지는 이것부터 볼게요. TV에서 방송이 됐던 화장품의 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프로그램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화장품의 원가와 소비자가가 나와요. 보시면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 다 아시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 브랜드 중에 갈색병,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겁니다. 이 갈색병이 지금 소비자가가 보시면 15만 5천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원가가 15만 5천 원짜리 화장품인데 원가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처럼 짠 것처럼 한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3만 원? 3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어 원가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원가가요 6,300원입니다. 원가 6,300원이에요. 그러면 그래? 여러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별로 놀라진 않네요. 근데 수입 원가가 6,3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수입 원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에스티로더는 미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뭐 케이스도 있고 원성분도 있고 넣어서 막 공장에 돌아가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인 겁니다. 즉 이 에스티로더 안에 들어가는 원성분의 가격은 몇백 원도 채하지 않습니다. 제조 원가죠. 그러면 몇백 원짜리가 왜 우리가 내 얼굴에 바를 때는 15만 5천 원일까? 이게 비단 에스티로더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화장품들에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캐비아 에센스가 나오거든요. 캐비아 에센스가 한 통에 12만 원으로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비싸지? 12만 원 에센스 비싸죠? 왜 비싸지? 캐비아니까. 캐비아 비싸잖아요. 그럼 캐비아가 이 에센스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지? 보니까 캐비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대요? 100원도 아니고요. 10원도 아니고 10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1원도 아니고요. 0.72원만큼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0.7원만큼 넣는데 이게 어떻게 캐비아 에센스지? 네. 근데 왜 12만 원이지? 왜 이렇게 비싸지? 대부분의 화장품의 가격이 유통과 마케팅비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만들고 나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도매, 소매, 총판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치겠죠. 유통 과정을 거칠 때마다 중간에 가격이 계속 뻥튀기가 되고 뻥튀기가 되고 뻥튀기가 돼서 내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품 오너라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이제 내 제품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릴까, 광고에 대한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부분이 광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비, 샘플비, 로드샵비, 그리고 유통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다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일 줄은 몰랐죠. 모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뉴스키는 처음에 태생부터 40년 전에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만든다면 좋은 제품 만들 수가 없다. 원가가 너무 비싸. 좋은 걸 만들려면. 근데 이런 기존 유통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땐 너무 다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거품을 빼겠다. 제품과 상관없는 유통과 마케팅비를 빼겠다. 그렇게 빼고 나서 세이브된 돈을 제품에만 투자하겠다. 정말 사람에게 좋은 제품, 쓸 수 있는 제품, 변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킨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요즘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우리 회사는 광고 안 해요. 그래서 제품 괜찮아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지금 인스타나 막 이런 데도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트리스는
광고하네요. 그죠? 봤죠? 근데 뭐 본 거예요, 우리가? 광고 본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광고를 안 하는 회사, 안 한다고 얘기하는 회사. 지금 보면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요. 광고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2016년, 2017년에 광고 선전비로 쓴 돈입니다. 뉴스킨은요 1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1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뉴스킨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TV에 본 적 있어요? 없죠. 1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고와 유통을 세이브해서, 유통을 세이브했다는 건 그겁니다. 로드샵 본 적 있어요? 내가 제품이 필요하면 회사에 직접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요.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써요. 똑같이 써요.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유통도 없애고 광고도 없애서 뉴스킨은 정말 그 모든 제품에, 모든 세이브된 돈을 제품에 투자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냐면 뉴스킨은 뷰티 디바이스 영역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군들이 있는데 광고비와 유통을 세이브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했어요.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피부 미용 기계예요. 뉴스킨은 몰라도 갈바닉은 아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피부 미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뷰티 디바이스, 피부 미용 기계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갈바닉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기계가 있어요. 얼굴의 모든 고민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윤곽도 잡을 수 있고요. 독소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루미스파라고 하는 클렌징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부스트라고 하는 미백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지랑미라고 하는 커스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뉴스킨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건데 제가 너무 안 놀랍게 설명을 했네요. 요즘 홈쇼핑만 틀어도 피부 미용기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과거하고 비교해서 완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피부에 고민이 있으면 피부샵 가거나 피부과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 기계 하나 사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문질러야지.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싸고 더 효과도 크고. 그래서 그 시장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TV만 틀어도 나오고 드라마 끝나도 뭐 나오죠. 그렇게 많은 회사들 사이에서 한 번도 광고하지 않은 회사 뉴스킨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이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왜 어떻게 광고 한 번 하지 않은 회사가 시장 점유율 1등을 했을까요? 제품이 괜찮은가 보여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뉴스킨이 1등을 했습니다. 어디서 조사했냐면 유로모니터라는 곳에서 조사했는데, 유로모니터라는 곳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조사한 기관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사했으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모니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설명되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2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으로 210개국 780개 도시에서 1200여 명의 리서치 전문가들이 산업, 경제, 국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현황, 주요 트렌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0개 도시에 몇 명을, 1200명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 있는 트렌드를 전부 다 수집해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빅데이터를.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뭐라고 발표했어요? 뷰티 디바이스, 피부 미용 기계 시장에서는 뉴스킨이 독보적 1등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유로모니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킨이 지금 디바이스로 열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아까 어디에 투자했다고 했죠? 다이어트 시장. 왜 다이어트 시장에 투자했을까요? 아까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투자한 것도 뉴스킨이 봤을 때 미래에는 이 디바이스, 홈케어 쪽이 정말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한 거죠. 또 뉴스킨이 봤을 때는 미래에는 정말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요? 다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시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맨날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 도전하는 회사나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TV만 틀어도 다이어트 제품, 식품, 건강식품 팔죠. 그 전체 큰 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1등인 제품이 뭔지 아세요?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내가 너무 놀랍지 않게 또 얘기했네요. 진짜. 네. 2021년 어디서 조사했냐면요. 유로모니터 코리아. 유로모니터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유로모니터 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 3위, 우리나라 시장 3위, 2021년에 우리나라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안에서 잘 몰라. 광고를 잘 몰라. 근데 디바이스는 우리나라 1등. 티알라인이란 제품 우리나라 1등.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광고하지도 않는, 어쩌면 다단계 제품이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제품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하고 계속 쓰고 막 소개하고 막 확장이 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광고 안 하는 제품 잘 믿어요? 내가 잘 모르는 제품 믿지 않죠? 그리고 우리 다단계 제품이라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써봤어.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쓰겠죠. 효과가 없으면 쓰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스킨은요 300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스킨케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을 정말 여러 가지 300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생필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필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품.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나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죠.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좀 효과가 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감정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관과 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상을 받은 수상 내역들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많은 수상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2020년에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뉴스킨이 골든상을 시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느냐, 어느 회사의 제품이 가장 지구를 생각하느냐 라는 품목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뉴스킨이 그 중에서 골든상을 시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썼을 때 효과도 있고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해하지 않고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중에서 제가 뽑은 게 아니고요. 소비자, 이 제품을 쓴 소비자들이 정말 뉴스킨이라는 브랜드 좋다라고 투표했던 자료입니다. 저도 써봤어요. 제 원래 피부가 이랬습니다. 네. 제가 뉴스킨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28살 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취업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야, 니 그 얼굴로 취업할 수 있겠냐? 너 면접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처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얼굴로 면접 보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다가 그래. 갈바닉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릉이 오면 갈바닉을 해주겠대. 설릉이 왔어요. 강의를 들으면 갈바닉을 해주겠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앉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갈바닉을 쓰게 되고 제품을 쓰게 되면서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좋아졌죠. 저 보이나요, 피부? 저는 평생 피부가 네. 평생 피부가 이렇게 좋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만나면 피부 좋대요. 피부 좋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제 별명이 뭐였냐면 탁구치였어요. 탁구치 아세요? 빨간 거? 항상 빨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어두운데 좋아요. 술 먹으면 더 빨개져. 그래서 친구들은 그래도 트러블 몇 개 있는 친구들만 사귀입니다. 그렇게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뉴스킨 제품 쓰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 어머니가 진짜 좋아합니다.
제품을 쓰면요 변해요. 이게 신기합니다. 전 피부과를 되게 오래 다니긴 했어요. 약도 먹고 바르고 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더라고. 연골 끊으면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 몸이 이랬습니다. 이 피세는 좀 빼야겠다. 네. 그 결혼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점점점 할아버지 같다고 싫어하더라고요. 팔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바디 프로필 이렇게 찍었어요. 첫 바디 프로필. 네. 이게 티알라인이라는 제품을 먹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운동하고 식단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이랑 식단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겁니다. 티알라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정말 쉽게 했고요. 편하게 했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네, 제품을 제가 앞서 정말 팩트만 설명드렸습니다. 뉴스킨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광고 안 하고 유통 안 하고 그 모든 돈을 제품의 R&D에 투자해서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하고 비교하시면 원가가 10배 이상 비쌀 겁니다. 같은 3만 원인데 원가가 10배 이상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제품 만들어서 제품을 유통하고 나니까 점점 확장이 되더니 우리나라 1등, 세계 1등이 된 거죠. 광고 한 번도 안 한 기업이 전 세계 1등인 거는 아마 앞으로 역사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졌어요. 안 그랬다면 지금 뚱뚱한 여드름쟁이였겠죠. 네.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품을 사세요, 쓰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진짜 사실이긴 사실인데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이런 제품 가지고 돈도 좀 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품은 쓰는 것도 내가 어차피 쓰는 게 어차피 제품 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셨죠? 다 머리 감고 왔죠? 일어나서 또 이도 닦으셨죠? 세수도 했고 샤워도 했고 화장품도 발랐고 어차피 누구나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제품 아니에요? 내가 샴푸를 이렇게 쓰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달은 그냥 비누로 한번 살아볼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를 닦는데 치약이 떨어졌어요. 이번 달은 내가 소금으로 한번 어떻게 버텨볼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떨어지면 삽니다.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요. 화장품, 스킨도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요.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을 형편에 따라서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뭘 사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고 계속 산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어차피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뉴스킨하고 비교했더니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싸. 그러면 뉴스킨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게 진짜 사실인데. 그러면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 여성이 한 달에 생필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00만 원. 누군가는 한 달에 20 안 쓰는데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는 에센스 하나만 20만 원 쓰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생필품을 다 포함해서 내 화장실에 있는 거, 내 화장대에 있는 거, 내 욕실에 있는 거, 주방에 있는 거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생필품에 지출이 되고 있어요. 1년에 200만 원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산한다면 그 정도가 다 될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 정도를 써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뉴스킨이 괜찮다면 브랜드를 바꿔보는 겁니다. 뉴스킨 한번 써보자고요. 추가적인 지출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돈 지출하지 말고요. 내가 쓰는 것만큼 월 20만 원 뉴스킨을 바꿔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썼을 때 저처럼 좋다라는 거에 만족했다면 저처럼 뭔가 변했다면 그때 주변 친구 4명에게 한번 소개해보자고요. 왜냐면 내 친구도 죽을 때까지 생필품 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고 좋았다면 우리 많이 얘기하죠. 내가 써보니까 괜찮더라. 너도 한번 써봐. 너도 한번 써봐. 화장품 한번 써봐. 샴푸 한번 바꿔봐. 써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 친구도 나처럼 뭔가가 이해가 됐다면 어차피 내가 계속적으로 사야 될 제품이라면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쓰고 그도 나처럼 뭔가 만족해서 계속 쓸 수도 있겠죠. 여기 어디죠? 김나연 여기 지금 네네. 뉴스킨을 처음 언제 썼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뉴스킨을 처음 만나서 10년 동안 뉴스킨 제품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러 왔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에 만족하면 10년 동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내가 구조를 만들게 되면 저희 회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광고해요? 이 제품을 쓴 사람이 만족했다면 광고해라. 대신에 네가 광고하게 돼서 매출이 일어나면 광고비 줄게. 내가 지금 쓰고 내 친구 4명에게 광고했죠? 그래서 광고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났죠? 그럼 매출이 왜 일어났어요? 내가 광고해서. 그래서 광고비를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뉴스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되게 쉽죠? 너무 상식적인 방법으로 돈 벌죠? 이렇게 돈 벌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매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매력 있나요? 매력 있어요? 남자분? 네.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랬어요. 자, 취업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준비하는데 친구가 와서 막 뉴스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하는데 계속 뉴스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걸 저한테 설명합니다. 야, 이런 좋은 제품이고 설명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광고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나 해. 나 못해. 그랬더니 이걸 왜 못하냐.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못하냐. 야, 나 2만 원도 안 써. 야, 한 달에 20만 원. 야, 나 2만 원도 안 쓴다고. 스킨로션 나 안 써. 엄마가 사다 줘.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대 출신이에요. 나 주변에 남자밖에 없어. 야, 내가 화장품을 어떻게 팔어? 어떻게 팔아? 화장품 말 좋아서 이거 속에서 광고비 받는 거라고 얘기하지 화장품 팔라는 얘기잖아. 나 못 팔아. 야, 나 2만 원도 안 쓰고 팔지도 못해. 너나 해.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저거 비슷한 마음인가요?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판매가 아니구나. 이게 영업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 마음이 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파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의 회사를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쿠팡 다 아시죠? 이제 뭐 필요한 거 제품이 있으면 대부분이 다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실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뭐 플랫폼이 있겠지만 저는 쿠팡을 제일 좋아해요. 쿠팡 다 한 번쯤은 써보시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얘기로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 하는 단어가 엄마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아빠, 그 다음 하는 단어가 쿠팡이래요. 모든 가정집에 매일 쿠팡 박스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쿠팡에 친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대중적인 기업이죠. 이제는 저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쿠팡에 삽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첫 번째는 정말 빨라요. 어쩌면 오늘 사면 오늘 옵니다. 진짜 빨라요. 두 번째는 없는 게 없어요. 이건 없겠지 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면 이것도 있어? 막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서 딴 데 살펴볼 바에야 그냥 쿠팡에서 다 삽니다. 편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저는 쿠팡에서 463번을 구매했어요. 옛날에 찍은 거지만 로켓와우 회원입니다. 저만 회원이 아니고요. 제 와이프도 회원이고 저희 와이프도 저만큼 사요. 그래서 쿠팡에서 저희는 모든 걸 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사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매번 생기니까. 네, 이렇게 쿠팡. 쿠팡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아신다면 더 재밌을 거예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돈 버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쿠팡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없겠지 생각되는 거 검색해보면 다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모든 제품을 쿠팡에 사입하고 나서 영업을 할까요? 그걸 다 사입하려면 공장이 엄청나게 커야겠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쿠팡은요, 그냥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커넥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생산자들이 와서 쿠팡한테 얘기해요. 야, 나 니네 채널에서 물건 좀 팔게. 그래서 많은 생산자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게 쿠팡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구마를 판다. 내가 농사를 줘요. 고구마를. 쿠팡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나 쿠팡 채널에서 고구마 좀 팔게. 그래서 쿠팡이 오케이. 우리 채널에서 팔아. 대신에 너 판매가 될 때마다 나한테 광고비 수수료 줘. 내가 광고해 주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핸드폰을 켜죠. 그리고 어플을 킵니다. 쿠팡.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고구마 검색해 볼게요. 고구마. 검색하면 고구마 파는 생산자가 쫙 뜨죠. 그럼 그 중에 내가 생산자를 고르죠. 이제 나는 뭐 밤고구마가 좋아. 나는 주먹만한 사이즈가 좋아. 나는 어느 지역이 좋아. 가격대는 이게 좋겠다. 내가 생산자를 컨택해서 내가 직접 구매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결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이 생산자가 주문을 받고 나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주죠. 고구마 보내주죠. 제가 만약에 10만 원 결제해서 고구마를 딱 하는 순간 생산자는 저한테 10만 원어치 고구마를 보내주고요. 8%의 수수료를 쿠팡해 줍니다. 그럼 제가 10만 원 결제를 누르는 그 순간 8천 원이 쿠팡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 고구마를 매달 먹어요. 고구마를 매달 주문합니다. 고구마를 제가 직접 주문할 때마다 쿠팡은 계속 8천 원씩 돈을 버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저 고구마만 사지 않습니다. 463건 보셨죠? 제가 뭔가 결제할 때마다 쿠팡에 돈이 들어갑니다. 더 재미있는 건 저만 사는 게 제 와이프도 똑같이 사요. 따로 사. 와이프도 따로 회원이거든요. 와이프하고 저를 통해서 계속 돈을 벌죠. 우리 둘만 통해서 돈을 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쿠팡 많이 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제할 때마다 쿠팡은 돈을 벌어갑니다. 쿠팡은 뭔가 팔아서 돈을 버는데 파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직접 하니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결제까지 하잖아요. 그게 우리만 쓰나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죠. 그렇게 쿠팡은 돈을 벌어요. 그렇게 돈이 들어온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쿠팡 매니아 소비자 한 명 만들면요, 그 매니아 소비자가 뭔가 구매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뉴스킨 어떻게 돈 버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뉴스킨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사업.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제품을 먼저 내가 사다가 집에 놓고 그걸 파는 게 아닙니다.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고가 없다라는 건 초기 투자본이 없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재고 없습니다. 재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을 쓰고 체험해서 너무 좋았다면 내 친구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친구도 광고가 TV 광고 안 하니까 뉴스킨 광고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나서 내가 직접 광고하는 거죠.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 좀 다르더라.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이거 얼마밖에 안 해. 한번 써봐. 내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럼 나한테 얘기하죠. 야, 그 제품 줘. 난 제품 없어. 어떻게? 제품을 주문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뉴스킨 회사에. 쿠팡 주문이랑 똑같아요. 핸드폰 열고 앱 열고 뉴스킨몰 들어가서 뉴스킨 검색창에다가 미스트 검색합니다. 그럼 미스트 주문, 결제, 구매자가 결제. 그럼 회사가 나한테 미스트 보내줘요. 그리고 회사가 나한테 광고비 줍니다. 똑같죠? 근데 내 친구가 미스트를 써보더니 너무 좋아졌어. 미스트 이거 너무 촉촉한 거 아니야? 매달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문할 때마다 나한테 광고비가 들어온다. 미스트만 써봤더니 다른 거 샴푸도 한번 써볼까? 화장품도 써볼까? 식품도 먹어볼까?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제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쿠팡이랑 돈 버는 방법이 비슷하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소비자 자산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게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내가 쿠팡을 좋아하는 매니아를 만들면 쿠팡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듯이 저희도 뉴스킨을 좋아하는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이들이 구매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면 이제 이렇게만 만들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돈이 들어옵니다. 1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기한 돈이죠. 아니 왜 일하지 않아도 10만 원씩 돈이 들어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쓰는 소비자가 3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그럼 굉장히 신기한 돈이죠. 굉장히 신기한 돈이죠.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소비자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소비자 자산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의 형태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소비자 자산이라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사업가와 오너들은요, 이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는 핸드폰 다 쓰시죠? 매달 핸드폰 쓰고 나서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회사에 내잖아요. 저는 SK텔레콤을 씁니다. 그래서 매달 핸드폰 요금을 SK 내요. 그럼 저는 매달 내죠? 그럼 SK 회사 입장에서 저는요,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 자산입니다. 매달 본인 회사 돈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뭐 핸드폰 기기 변경이랑 번호 이동이랑 좀 차이가 있죠. 통신사 옮기면 좀 싸죠. 그리고 인터넷 TV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하면 뭐 현금도 주고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통신사를 내가 나한테 뺏어오면 나한테 계약한 기간 동안 내 소비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산을 뺏는 싸움이에요,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다 쓰시죠?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100만 원 딱 긁으면 긁은 거에 일정 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내 카드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쓸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내 카드를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봐요? 소비자 자산이라고 봅니다. 나한테 매달 돈 주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자산으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 돈이 막 여기저기만 나가지 않아요? 우리 나라에도 돈 내죠? 왜냐면 우린 국가의 자산이니까. 나라에도 돈 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유튜브 프리미엄 쓴다. 유튜브 프리미엄.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은 유튜브 회사의 자산들이죠. 매달 돈 내고 있죠. 나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고 있다. 네. 넷플릭스 본다. 네. 수많은 곳에 우린 자산으로서 속해 있습니다. 매달 돈 주고 있죠. 그럼 반대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 갖고 오고 있나요? 나는 왜 수많은 사람에게 내 돈을 주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갖고 오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왜 소비자 자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면 소비자 자산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회사들을 창업해야죠. 넷플릭스를 창업해야죠. 회사를 창업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평범한 사람은 창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소비자 자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건물을 갖는 겁니다. 부동산을 갖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게 되면 내 부동산에 사는 세입자가 나한테 매달 돈을 내겠죠. 그래서 내 부동산에 사는 세입자를 소비자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창업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회사를 소유하거나 부동산 소유하거나, 능력 있거나 돈 있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다면 우린 누군가의 소비자 자산으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누군가 주머니에 돈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럼 제품만 쓰면 되죠. 근데 저는 제품을 쓰면 제품이 좋았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산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현실 가능하다. 현실 가능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가능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다. 이걸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건 200만 원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딱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는 정말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유롭고 싶었던 그 자유는 어떤 거였냐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데 운동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 좀 하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요즘엔요, 운동하려고 하면 돈 필요합니다. 장비 막 이렇게 사야 돼요. 골프 한번 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돈 있고 시간, 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사람들도 좋아해요. 어울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보니까 제 선배들, 회사를 취업한 선배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업하면 끝이다 라는 걸 알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이 구조를 딱 보니까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저한테 주어지는 그 자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만 나한테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도 나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왜냐면 대학생이었잖아요. 대학생이면 2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3년을 목표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200만 원 딱 벌고 뉴스킨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시작을 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소비자 4명을 만들고요, 30명을 만드니까 진짜 1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누군가 강사의 말로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는 그게 그럴싸한데 이게 진짜 내가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사업했을 때, 1년 6개월 정도 했을 때 진짜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진짜 이게 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한번 돈 벌어보자.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있다면 알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정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달한 그가 제 이야기를 또 같이 했는데 그가 또 일하지 않아도 200만 원씩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신기하구나. 이렇게 지금 약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를 못했네 그때. 은퇴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을 벌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200을 버니까 자유가 없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 대학생일 때 200과 시간이 많은 200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400을 벌어야겠다. 400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400을 목표로 해서 400을 딱 벌었어요. 400이면 자유롭겠지? 근데 400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800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해서 지금은 정말 누군가의 연봉만큼을 한 달에 벌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뉴스킨 보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게 하거든요. 보면 처음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쓰죠. 내가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저녁에 다른 일을 더 하죠. 시간을 더 쓰죠. 돈을 더 버는 방법이죠. 그리고 혹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력을 쌓거나 내 능력을 높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 시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을 높여야 되잖아요.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시간을 더 쓰거나 내 능력을 더 키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뉴스킨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내 연봉이 높아집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시간을 똑같이 쓰는데 연봉이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 뉴스킨 보상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얘기를 뒤에 좀 바로 이어서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소비자를 4명을 만들고 10명을 만들고 100명을 만들고 지금 제가 뉴스킨 사업을 9년 정도 하면서 제 그 인터넷에 가면 제 소비자 자산이 몇 명인지 나오거든요. 6,000명이 넘습니다. 6,000명이란 자산을 제가 다 직접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든 자산들 중에 누군가는요. 지금 이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핸드폰을 열고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가 구매하는 순간 저한테 돈이 들어왔겠죠. 그런 자산을 6,000명 갖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맥도날드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맥도날드 말고요. 옛날 맥도날드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글로벌 프랜차이즈지만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냥 한번 상상해 보면 그냥 조그만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다. 조그만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였고 그 주변에도 그런 햄버거 가게들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 A 햄버거 가게가 있고 하나 맥도날드 가게를 하나 잡았습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팔았어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그 당시에 하루 햄버거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똑같은 가게였어요. 하루 햄버거를 100개 팔았다는 건 오늘 우리 가게 손님이 몇 명이 온 거죠? 100명이 온 거죠. 근데 내가 한 달을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100개씩 햄버거가 팔리더라. 100명의 손님이 오더라.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매번 다른 사람이 올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올까요? 비슷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건 한 번 오고 다시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럼 망해요, 자영업은. 자영업의 성공 열쇠는 단골 손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번 평균 하루에 100개씩 판다라는 건 단골 손님 100명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단골 손님은 소비자 자산입니다. 단골 손님이 100명, 맥도날드 가게 단골 손님 100명. 근데 A 햄버거 가게 사장은요, 목표가 있었어요.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목표했냐면, 나는 단골 손님을 1000명으로 목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하겠다. 목표를 1000개를 목표했고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그 당시 1000개를 목표한 사람과 다르게 나는 우리 같은 가게에 100개씩 햄버거 파는 가게를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요, 24시간 일을 하고 직원도 더 많이 쓰고 평수도 넓혀서 하루 1000명의 단골 손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3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이게 현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100개씩 파는 가게 3만 개,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를 팔게 돼요? 300만 개를 팔게 됩니다. 하루 단골 손님 100명이었는데 나 같은 100명의 단골 손님을 갖고 있는 가게 3만 개를 프랜차이징하면서 300만 명의 단골 손님을 갖게 된 거예요.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만약 300만 명의 단골 손님을 갖게 되려면 10년 동안 미친 듯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10년이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의 보름이 누군가의 평생이다. 이게 프랜차이즈 레버러지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비전이에요.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인 거 아세요? 우리 과거에는요, 길 가다 보면 그냥 동네 빵집 있었는데 요즘 동네 빵집 볼 수 있나요? 다 파리바게탄이에요. 프랜차이즈죠. 예전엔 동네 떡볶이집 있었는데 요즘 동네 떡볶이집 있나요? 다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동네 슈퍼도 볼 수 없고 국수집도 요즘 다 프랜차이즈. 만화책방도 프랜차이즈더라고요. 다. 그렇게 많은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프랜차이즈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인터뷰했어요. 왜 당신은 프랜차이즈 도전하십니까? 인터뷰했더니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니까요? 라고 대답했대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협회가 본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프랜차이즈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백종원. 이 백종원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저는 이 한신포차를 진짜 좋아합니다. 한신포차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닭발과 소주를 막 먹으면서 지금의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막 했거든요. 닭발과 소주 먹고 나오면서 결제를 딱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그래서 저만 하나요? 그리고 닭발 먹고 나와서 입이 텁텁해서 옆에 백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커피를 계산하는 그 순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그런 생각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문득 나 같은 사람 전국에 몇 명이야? 나 같은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지? 백종원 단골 손님 도대체 몇 명이야?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야, 백종원 진짜 단골 손님 대박. 진짜 백종원 짱이다. 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소유진이 훨씬 더 짱이래요. 만약에 저처럼 백종원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프랜차이즈 비전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백종원이 부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도전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잠깐 배웠던 수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수업이었고요. 이 책은 대학 교재고요. 이 책은 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앞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총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두 번째,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세 번째, 사업형 프랜차이즈. 네 번째,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 중에 백종원의 프랜차이즈를 생각한다면 그건 사업형 프랜차이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입니다. 대학 교재에 실려 있어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본질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과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길래 분류가 되어 있을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맥도날드 예를 들자면 본사가 있고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강남점, 역삼점, 선릉점, 대치점, 가맹점을 분양하죠. 그럼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고 대치동에 있는 사람은 대치동에서 햄버거 먹습니다.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을 4개를 분양했다라는 건 각 가맹점에 있는 단골 손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4개 가맹점을 소유했다라는 건 각 가맹점에 100명씩 4개, 400명의 단골 손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400명의 단골 손님이 햄버거 먹는 매출에 일정 로열티를 계속 받아가는 게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맥도날드는 돈을 법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뉴스킨은요, 어떻게 돈을 버냐? 똑같습니다. 내가 본사가 됩니다. 내가 본사가 되는 방법은 나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 30명 정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본사가 돼요. 그리고 나도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똑같아. 맥도날드하고 똑같습니다.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분양했다고 칠게요. 근데 가맹점이 맥도날드는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이죠. 근데 뉴스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매장입니다. 온라인에 존재해요. 도대체 월세도 안 내니까. 온라인에 존재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가맹점이면 단골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킨 단골 손님이 30명씩 있어야 돼요. 최소 30명. 근데 30명 이상은 필요 없어요. 30명만 있으면 돼. 30명. 그럼 난 가맹점 4개를 분양했죠. 그리고 가맹점 4개를 분양하면서 단골 손님 120명을 소유하게 되죠. 120명이 일으킨 뉴스킨 매출의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뉴스킨 본사 오너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 여기는 오프라인, 여기는 온라인. 더 좋아, 월세 안 내. 근데 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뭐냐면 맥도날드 본사는요, 가맹점을 분양했어요. 한 번 가맹점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이죠. 당연하죠. 가맹점은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니까. 근데 뉴스킨은요, 내가 본사고 가맹점을 분양했을 때 내가 분양한 가맹점도 본사가 됩니다. 본사의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맹점이 또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양한 1대가 2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대는 또 3대를 분양할 수 있고요. 3대는 4대를, 4대는 5대를, 5대는 6대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각각의 대리점에 전부 다 30명의 단골 손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 30명의 단골 손님이 있다. 뉴스킨은 나로 시작해서 1대부터 6대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대리점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소비자 자산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소비자 자산, 일단 대리점부터. 대리점 몇 개예요? 4개라고 칠게요. 그럼 몇 개? 24, 24개의 대리점. 24개의 대리점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24개의 대리점 안에 30명씩의 소비자가 있으면 약 700명의 소비자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700명의 자산이 제품을 먹고 쓸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 이 구조로 5,000명, 6,000명 이상의 소비자 자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안 할 때 밖에서 볼 때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뉴스킨 하는 줄 알거든요. 다 달라요. 누군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추가로 한 5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소비자 한 30명 정도만 만들어야지. 소비자 자산 30명을 목표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직업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뉴스킨으로 버는 소득으로 생활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직업적으로 한 300만 원 이상 생활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니까 300만 원 정도 직업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소비자 자산을 한 100명 정도 만들겠다. 목표할 수도 있겠죠. 또 나는 소비자 자산을 한 1000명 이상 만들어 보겠다. 나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좀 더 기준을 높게 잡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작게 선택해도 되고 크게 선택해도, 작게 시작해도 되고 크게 시작해도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순간 자산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자산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산 없으면 죽을 때까지 네가 일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산 만들어. 그래야지만 네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
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필수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을 만드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에는 부동산이 지금의 부동산의 가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에 정말 자산의 가치를 하는 것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만이 소비자 자산의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누구예요? 플랫폼 기업들, 소비자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처음 들었다면 저자가 분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적 자유의 대안이 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왜 경제적 자유의 대안이 되는지. 이게 자산을 만드는 거구나. 소비자 자산을 이렇게 만들면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일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게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비상식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진짜 요만큼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100% 팩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하고 있을까? 왜 네트워크 마케팅 오해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큰 어떤 부분만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방법은 광고하지 않고 제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선택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뉴스킨 말고는 한 15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가 안 되냐면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안 만들어져요. 자산은 뭐죠? 내 제품을 쓰는 소비자 단골 손님이 자산인 거죠. 이 단골 손님이 만들어야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사업하니까 네가 다 쓰는 거고요. 네가 사업하니까 네가 다 쓰는 겁니다.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은 그 사업자 단체들만 그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사업하면 네가 이만큼 사는 거고 또 누구도 하면 그가 사업하기 때문에 이만큼 사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없고 삼성 직원들만 그 핸드폰을 쓴다? 삼성 다단계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이게 확장이 된 게 검증이 됐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 아닌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영업의 꽃은 보험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보험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도전하는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럼 내 상품을 판매했어. 그럼 이 사람이 내 소비자 자산이냐? 내 자산이 아니더란 얘기죠. 이 자산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판매한 이 사람 소비자의 주인은 누구냐? 회사가 주인이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영업에 대한 권리만 있기 때문에 영업 수당만 받고요. 이 사람은 매달 회사한테 돈을 냅니다.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보험 일을 그만뒀을 때 회사한테 계속 돈을 내지만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던 거 이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유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사업이고요. 소유권이 없으면 장사입니다. 내가 내 자산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영업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제로 게임이고요. 네트워크는요. 내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할 수 있는 나의 자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내가 사업자를 만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나라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을 내 자식에게도 상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에게도 상속을 해주고요. 우리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걸 부동산처럼 돈을 주고 팝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접니다. 네, 28살 이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난 반드시 200을 벌고 은퇴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사회적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대학생이었고요. 화장품도 2만 원도 안 썼고요.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한테 설득해 본 적도 없고 뭘 팔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뉴스킨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누구나 처음에 가지실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하고 비교하자면 출발선에 좀 더 앞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정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뉴스키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뉴스키는 기술 같은 일이기 때문에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배우고 시작하느냐 배우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키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해야지 안 해야지라고 선택하기 전에 일단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알고 배워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 하시고요. 알고 배워서 못하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강제성은 없어요. 제품을 쓰는 것도 자유, 안 쓰는 것도 자유, 하는 것도 자유, 안 하는 것도 자유.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시간 귀하게 오셔서 뭔가 내가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기꺼이 배워봐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